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21년 1분기에 제 자산 배분 현황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. 지난 분기 대비해서 주식 비중이 오히려 줄었어요. 지난 분기에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죠. 그나마 최근에 좀 회복한 게 이렇거든요. 1년 전과 비교하면요. 그 전체 자산은 3.7% 성장했고요. 이 주식 자산만 따로 보면은 58.3% 성장했어요. 물론 이거는 수익률은 아니고요. 제가 부동산에서 리턴되었던 돈을 다시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인데요. 수익률만 보면은 뭐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. 뭐 그래도 꾸역꾸역 전체 자산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.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. 지역별 비중을 보면요. 미국이 압도적이죠. 중국도 30%에서 한 35% 사이는 유지하려고 계획 중이에요. 한국 주식은 거의 뭐 1%대로 완전 쪼그라들었는데요. 조만간 이것도 다 처분할 예정이에요. 제가 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거는 물론 이 전망을 개인적으로 좀 안 좋게 보기 때문도 있는데요. 개인적으로 이 한국 정부와 특히 한국의 이 사법부에 좀 제가 좀 실망한 까닭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정이 떨어져서 투자 안 하는 까닭이 더 커요. 투자에 개인적인 감정을 대입하면 안 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. 섹터별 비중을 보면은 일단 미국의 IT 플랫폼 기업의 32%, 그 중국 IT 플랫폼 기업의 22%, 반도체 기업의 22%, 바이오와 컨텐츠, 친환경 각각 원래 목표는 8%예요. 이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들과 반도체까지 합하면은 얘만 거의 76%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 IT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좀 집중 투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. 주식 대비 현금 비중은 7.4%인데요. 제가 현금을 사실 좀 제법 가지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지 못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조만간 이 정부에 몇천만 원을 세금으로 좀 납부해야 되기 때문인데요. 그러면은 현금 비중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매수를 자제하고 이제 급여에서 남은 돈으로만 꾸준히 적립식 투자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. ETF 비중이 거의 37%까지 올라왔어요. 제가 제 나이만큼 ETF 비중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제가 만으로 39세니까요. 뭐 거의 비슷하죠. 제가 ETF 투자가 좀 비중이 많긴 하지만 이게 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는 하나도 없어요. 다 뭐 IT 기업이나 반도체나 바이오나 신재생 에너지 등 이런 혁신 약간 섹터에만 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ETF 투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공격적인 투자라고 볼 수도 있죠. 일단 그 미국 쪽의 IT 플랫폼 기업들인데요. 아마존이 뭐 압도적으로 비중 1위고요. 그리고 구글,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. 제가 나스닥 ETF를 좀 살모으려고 해요. 너무 ETF 비중이 이쪽엔 없어서 앞으로 한 30%까지는 이 비중을 높일 예정인데요. 그에 따라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이 나스닥 ETF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개별 기업은 다 매도할까도 고민 중이에요. 아무리 생각해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이 자사주 매입이나 이 배당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특히 이 애플을 보면요. 최근 이제 1년간 이 자사주 매입이랑 그리고 이 배당으로 쓴 돈이요. 우리 돈으로 거의 120조 원 정도 되거든요. 근데 반면에 이 R&D 투자에 쓴 돈은요. 이 30조 원도 채 되지 않아요. 아마존과 비교하면 아마존은 자사주 배당 없었잖아요. R&D 투자만 거의 70조 원 넘게 하고 있거든요. 좀 비교가 되죠.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이 기술 연구와 개발에 쓰는 돈보다 이 주주들에게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뿌린 돈이 120조 4배나 많다는 거는 이거는 좀 장기적인 기업의 이 경쟁력을 갖추기보다는 너무 당당히 주주에게만 너무 친화적인 조금 방만한 경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누군가는 뭐 어느 분은 스티븐 잡스가 이걸 알면 무덤에서 분노하면서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. 일리가 있거든요. 물론 뭐 이런 값비싼 뭐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이 맥북, 뭐 애플워치 이런 것들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돈 잘 벌 것 같기도 한데요. 어쨌든 저는 좀 나스닥 ETF
비중을 장기적으로 좀 늘릴 계획이에요. 그 중국의 이제 IT 기업들인데요. 알리바바가 그래도 뭐 최근에 꽤 회복했더라고요. 뭐 워낙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 텐센트가 오히려 주가가 좀 안 좋더라고요. 사실 제가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개별 주식은 거의 매수하지 않고 있어요. 연금저축 계좌에서 항생테크 ETF만 계속 사모으고 있거든요. 제가 이제 알리바바나 텐센트의 이 정부 규제로 인해서 엄청난 주가 폭락을 겪고 나서 중국에서는 좀 이런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좀 자제하고 ETF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 알리바바가 이 미국 시장에 ADR로 상장되어 있는데요. 이거를 다 이제 홍콩으로 좀 옮길 예정이에요. 이미 한 3분의 1은 옮겼거든요. 물론 뭐 알리바바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일은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게 중국 주식은 그래도 중국 그 시장에서 투자하는 게 좀 속도 편하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. 다음은 4차 산업혁신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섹터, 세미컨덕트. 제가 중국의 파운드리 1위 기업인 SMIC를 결국 좀 정리했어요. 그리고 대신에 이 중국 반도체 ETF 비중을 늘리기로 했어요. 아까 알리바바랑 비슷한데요. 그 개별 기업은 중국에서 좀 자제하기로 했어요. 삼성전자 역시 비중을 조금 줄였는데요. 주가가 제가 팔고 나서 더 떨어지더라고요. 기회를 봐서 이제 완전히 좀 정리할 예정인데요. 저는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 메모리 쪽보다는요, 이 비메모리 쪽, 특히 이 팹리스랑 이 파운드리 쪽이 훨씬 더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, 이 삼성은요, 너무 하는 게 많아요. 메모리, 팹리스, 파운드리, 여기에 이 스마트폰도 하잖아요. 그리고 뭐 세탁기, 냉장고 같은 가전까지 한단 말이에요. 그 밖에도 분야가 많죠. 너무 사업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런 팹리스나 파운드에 올인하는 기업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뭐 제가 한국에 좀 정이 떨어졌기 때문도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좋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도 하지만 저는 아무튼 좀 한국 주식을 좀 떠나려고 좀 계획 중입니다.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ETF인 SMH 비중을요 거의 70%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. TSMC 15%, 그리고 중국 반도체 ETF의 15%, 그 삼성전자는 이제 정리하는 걸로. SMH의 ETF 보유 비중을 보면은 원래는 이 TSMC가 한 15% 정도 보유로 압도적인 1위였거든요, 이 ETF에서. 근데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오히려 역전했죠. 그래서 이게 당연히 지금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어요, TSMC보다. 그래서 저는 이런 ETF의 장점은 내가 꼭 공부하고 이런 거 분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준다는 거예요. TSMC도 저는 한 5년까지는 정말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고민할 필요 없이 이 SMH, ETF 매니저들이 잘 분석하고 잘 대응해서 또 리밸런싱 해주잖아요. 장기적으로는 저는 아마 이 TSMC도 정리하고요. 이 SMH의 80%, 중국 반도체 ETF의 20%로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. 얘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인데요. 심플하죠. 글로벌 정말 이 유전자 치료제나 혁신적인 이런 바이오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IDN의 ETF의 지금 60%고요. 그리고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의 40%. 그래서 이 비율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에요. IDN의 ETF 보유 내역을 보면요. 제가 아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. 무슨 외계어 같거든요. 뭐 길리어스만 알겠네요. 그래서 이쪽 분야는 ETF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저 대신에 이런 블랙록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매니저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분석하고요. 알아서 또 종목 리밸런싱 해주잖아요. 어느 종목이 대박 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유전자를 조작해서 정말 불치병을 치료하는 이런 쪽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진짜 기회가 클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 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런 중병 환자들 있잖아요. 암 환자나 혹은 삶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이 수명을요 딱 1년만 연장시켜 주는데 10억
10억이라고 하면요. 아니, 이거를 뭐 100억이라고 해도요. 그러면 이거 돈 내겠다는 부자들이 진짜 세상에 많거든요. 저는 이쪽에는 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ETF로 장기 투자하고 있어요. 얘는 이제 컨텐츠 섹터인데요. 얘도 심플하죠. 페이스북, 디즈니, 넷플릭스.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과 그리고 이 즐거움을 주는 이 컨텐츠 기업들은요.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. 페이스북, 디즈니, 넷플릭스 모두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장기적으로 이 방향성은 모두 맞다고 봐요. 근데 이 세 기업만 보면은 게임 쪽이 조금 약해요. 그래서 저는 히어로라는 이제 게임 관련 ETF에도 투자할지 좀 고민 중이에요. 그 영화나 혹은 뭐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는 너무 좋긴 한데 이게 게임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액티브성이 좀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이제 보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거를 좀 좋아한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영화 드라마에서 나는 그냥 방관자잖아요. 지켜보기만 하는. 근데 게임에서는 내가 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향후에 이런 글로벌 인터넷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요. 지금 전 세계 인구의 한 40% 정도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VR이나 메타버스 같은 이 신기술과 접목이 되면은 이 게임 시장은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게임이 재밌거든요. 그래서 이게 히어로 ETF의 보유 종목인데요. 뭐 블리자드, 닌텐도, 넥슨, 뭐 그리고 유니티, 테이크투가 이제 GTA 만든 데더라고요.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이런 게임 쪽 회사들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. 물론 뭐 페이스북이나 디즈니나 넷플릭스 모두 잘 되긴 하겠지만 얘네 게임 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. 그래도 이런 오리지널 게임 회사들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.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친환경 섹터, 클린 에너지 섹터죠. 그 제가 직접 발굴해서 투자한 기업 중에 이 고능환경이라고요. 이 중국의 쓰레기 처리 기업이 있는데요. 결국 얘도 정리를 했어요. 제가 2019년부터 투자했으니까 거의 뭐 2배 넘게 올랐죠. 나쁘지 않은 수익률인데 저는 정말 장기적으로 이 중국의 이 쓰레기 폐기물 처리 시장은요.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. 중국인들의 소비는 결국 이 쓰레기로 연결되거든요. 근데 이게 개별 기업에 중국에 투자한다는 게 이 공산당 리스크도 크고요. 좀 트래킹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이걸 좀 정리하고 ETF 투자만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ICLN의 60%,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ETF 40%. 보시면 이 녹색이 이 그린 수소의 수소 그 경제 규모거든요.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죠. 근데 이 그린 수소를 만들려면요, 물론 이 수소 경제도 성장하겠지만 이 태양광이나 혹은 이 풍력과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 시장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이 태양광이랑 풍력으로 이 수소를 만드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50년이잖아요.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투자해야 될 섹터가 아닌가 싶어요. 근데 길게 보면은 정말 실패할 수 없는 필승의 섹터이기도 해요. 그래서 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보면 탑10이죠. 10개 기업의 비중이요. 거의 80% 가까이 되더라고요. 물론 ETF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로 이 초집중 투자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한 종목 비율은 최고 한도를 한 15%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1인데 거의 15%에 달했죠. 그래서 더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매도해야 되나?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비중 1위는 아마 결국은 SMH 반도체 ETF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개인적으로 가장 확신이 있는 이제 투자이기도 한데요. 뭐 전기차나 혹은 뭐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이 클라우드 컴퓨터나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나 그리고 메타버스나 심지어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이 산업이 자동화 되잖아요.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물 인터넷까지 모든 이 4차 산업 혁신의 이 미래 기술의 대부분이 다 이 반도체 위에서 이루어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SMH ETF는 정말 뭐 꾸준히 좀 엄청난 수익이 나진 않겠지만 꾸준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해요. 제가 이번 분기에 이제 그 SMIC랑 그리고 이 고능환경
중국의 개별 주식들을 다 정리하면서 개별 기업이요 이제 그 10개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. 물론 뭐 ETF가 8개 더 있긴 하지만 합하면 18개 종목이잖아요. 한 불과 몇 년 전에는 제가 한 40에서 50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거든요. 이게 최대한 저도 투자를 좀 단순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또 직장인이 제가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취업했거든요. 이게 여유도 없고 이 시간도 없고요. 투자한 종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트래킹하고 공부하기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. 좀 소식을 비교적 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정말 글로벌 좀 기업들이나 플랫폼 기업 혹은 ETF로만 하는 게 이게 좀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사실 4, 5년 전만 해도요. 남들은 이렇게 이름도 잘 모르는 완전히 이렇게 듣보잡 이런 그 코스닥의 작은 기업에 투자해서요. 대박을 노리는 스타일이었어요. 저도 원래는 이랬는데 이 스타일이 점점점 변하더라고요.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는 없어요. 나에게 잘 맞는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. 그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3년 후에 정말 이 경제적 자유를 좀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좀 취업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3년 후에 제가 원래 계획했던 그 목표한 금액을요 이 모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아직 자산의 한 13% 정도가 이제 예전에 사업했던 거 이거 돈을 좀 회수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당장 이제 세금을 제가 몇 천만 원을 갑자기 내야 돼요. 이것도 좀 쉽지 않죠. 또 연 10%씩 꾸준히 투자 수익을 내면 가능한데 얘도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요 생각하는 거는 꼭 내가 이 목표한 금액을 이루지 못해도 욕심을 좀 버리면 되거든요. 욕심을 버리고 그냥 좀 빨리 은퇴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. 이 직장 생활이 좀 너무 빡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. 여자친구랑 가끔씩 그런 얘기도 해요. 야, 우리 그냥 직장 서로 그냥 그만두고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로 그냥 알바하자.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 정도 버는데 둘이 하면은 이제 200만 원이잖아요. 200만 원으로 둘이서 살 수 있지 않냐.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산만 까먹지 않고 얘는 계속 투자해서 이제 복리로 굴러가면은 결국 근로소득이 아닌 이 시간이 이 자산이 키워져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죠. 그렇다고 뭐 당장 진짜 회사를 때려치고 알바하는 건 아닌데요. 어쨌든 뭐가 됐든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들이나 이 ETF들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기업의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평생 투자할 거거든요. 한 번에 답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. 평생 이 소유한을 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한다고도 볼 수 있죠. 제가 뭐 직장을 다니든 뭐 알바하고 놀고 먹든 결국은 이 복리로 계속 수익이 쌓여서요. 결국은 이 제 자산이 저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글로벌 수많은 이 회사의 인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의 이 경제적 자유와 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.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에게 좀 감사를 좀 표하고 싶네요. 오늘도 이 시로 자산 배분 리뷰를 마무리할게요. 이 좋은 술 마시고요. 은근히 이제 취한 뒤에 예쁜 꽃 보노라. 무슨 꽃이냐면요. 이 반쯤 피었을 때. 그래서 활짝 핀 꽃보다 이 반쯤 핀 꽃이 아름답다고 해요. 제 자산은 이제 한 반 조금 넘게 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름답죠. 꼭 원대한 이 목표를 이뤘을 때만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씩 이 나아가고 이 성장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죠. 시간.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부족한 영상 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좀 남겨주세요.